다음은 이제 묘목이요. 이렇게 이제 묘자는 이렇게 쓰죠. 자, 이 묘는 바로 토끼묘라고 그러죠. 토끼묘. 원래 토끼는 바로 이렇게 해서 이게 토끼토자거든요. 토끼토자인데 요거를 갖다가 토끼묘라고 그렇게도 또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네 번째 지지죠. 그래서 네 번째 지지묘, 그 다음에 이것은 동쪽을 상징하니까 동방묘,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또 2월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2월묘, 그렇게도 표현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저걸로다가 보게 되면 당사주로 보면은 바로 천파성이에요. 천파성. 하늘천자에 바로 파괴하다 이런 얘기죠. 천파성이 돼서 아주 흉성의 일종이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토끼띠라고도 이제 보통 그러게 되고, 여기에서는 바로 인에서 아까 사명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사양지지가 돼요. 네 번째로 양이 들어오는 사양이 시생을 한다 이런. 그래서 이제 자꾸자꾸 더워지는 그런 시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사양지지가 돼서 밑에는 3개의 양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4개의 양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4개. 이제 이게 양이 이 꼭대기까지 다 차야 돼요. 다 차야 되는데 4개의 양이 이제 들어오게 돼서 바로 요거는 진괴가 되거든요. 진괴가 되고 요거는 하늘이 되고, 그래서 내와 천이 합쳐지면 바로 대장괴가 돼요. 내천대장괴가 돼서 상당히 아주 이제 봄이 되면 2월달이 되면 굉장히 더워지죠. 더워지고 모든 만물에 바로 나무에 뭐가 물이 오른다 그랬지 아까. 그래서 이것은 승이다 이런 얘기죠. 승. 요렇게 써도 오를승자거든요. 오를승.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무에 물이 오르는 것 같이 모든 것이 올라가. 그러니까 바로 묘년이 되면 대개 뭐가? 물가가 올라. 묘년이 되면 물가가 많이 오르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묘목은 비록 이것이 이제 음목이 돼가지고 약한 나무가 되거든요. 이것은 음목이 돼서 묘 중에는 을목이 들어서 을목과 같아요, 이것은. 그래서 음목이 돼가지고, 이거는 활목이다. 살아있는 나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생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무다.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무고, 감목같이 큰 나무가 아니고 조그만 나무들이다, 이런 얘기죠. 조그만 나무가 되는 나무인데, 대개 이제 그래서 이것은 바로, 풀이라든지, 또, 나무 중에서도 아주 조그만 과일나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바로 이 야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 이 비록 조그만 나무같이 보이지만, 바로 해를 보면, 미를 보면, 이렇게 되면은 세 개가 합쳐서 바로 목국을 이루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런 나무는 무슨 나무냐 하면 아름드리 나무다 이런 얘기죠. 비록 조그맣게 태어났는데 이것이 커가지고 아름드리 나무가 된다. 그래서 거대한 나무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나무가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리고 이제 요때는 바로 시간으로 보게 되면 요때 5시에서 7시 사이다. 묘시는 태양이 바로 떠올라서 온 누리를 비치는 그런 시간이다.
자, 그 다음에 이때는 바로 푸른 숲을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산천이 전부가 다 녹색으로 물들게 되죠. 그래서 녹색으로 물이 들어서, 마치 그것이 푸른 산호초와 같다고 그래서 이것을 경림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경은 바로 옥경자예요. 옥이 아름다운 옥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경자 경이 숲을 이뤘다. 옥이인데 이게 이제 푸른 옥이요. 푸른 옥. 바로 푸른색의 옷을 옥을 말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푸른 옷이 마치 숲을 이룬 것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그래서 경림이라고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토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진토는 바로 뭐를 의미를 하느냐 하면 진은 바로 토가 되는데 바로 이것은 양토가 된다는 얘기죠. 양이 되기 때문에 양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천간성이다 그렇게 얘기됩니다. 천간성. 좀 간사스럽다 이런 얘기죠. 요사스럽고 간사스러운 천간성으로 바로 흉성으로 봅니다. 흉성으로.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별진자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별진. 별을 상징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별을 상징하는 진이 되지만 이것은 또 무슨 날을 상징하는 경우도 돼요. 그래서 어른들의 생일을 생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생진으로 쓰고 읽기는 신으로 읽어요. 그래서 날신, 무슨 날신 이렇게 무슨 날이 될 때는 신으로 읽고 바로 별이 될 때는 바로 진으로 읽고 이게 두 가지 발음이 나옵니다. 이제 한문은 이렇게 두 가지 발음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삼호를 상징을 하고 다섯 번째 지지 진 또 별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진은 바로 뭐와 같은 발음이 나오느냐 하면 진은 진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은 이자와 통해요. 진은 바로 우레진자예요. 우레소리. 그래서 우레소리가 나니까 큰 소리가 나는. 그래서 진년에 대개 큰 소리가 한번 나게 된다는 얘기죠. 큰 소리가 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큰 소리 한번 났었죠? 언제 큰 소리 났지? 88년 올림픽 때 굉장히 큰 소리 났죠. 무진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토로다가 다 모였잖아. 우리나라로 모여서 큰 소리가 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진이 되게 되면 대개 이제 진일에는 비가 와도 바로 뭐가? 천둥 번개 치고 비가 오는 거예요. 천둥 번개 치고 비가 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진은 바로 우레소리가 난다, 큰 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진은 바로 용을 상징을 하죠. 용띠니까 용을 상징을 하죠. 근데 진일에 태어나면 다 용으로 사나? 용이 되나요? 아니지. 때가 더럽게 태어나고 운이 더럽게 흘러가게 되면 바로 뭐요? 뱀이나 지렁이나 그런 정도밖에. 그러니까 아주 조금 좀 나쁘면 뱀으로 사는 거고, 뱀 중에서도 바로 이무기로 사는 거고, 더 나쁘면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뱀으로 살고, 그 다음에 더 나쁘면 지렁이가 되고, 그런 형국이지. 이제 무조건 다 용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사주 구성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뱀 띠로다가 태어났는데 운이 좋으면 바로 그게 뭐가 돼요? 용이 되는 거죠. 용이 되는 것은 사주 운에 따라서 또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진은 바로 이제 이 양이 바로 커지기 시작해서 몇 번째 가냐면 다섯 번째로 커지네요. 이렇게 돼서 다섯 번째로 커져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바로 뭐냐면 태괴가 돼요. 태상절 그래서 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택천쾌. 그래서 택천쾌가 돼요. 쾌가 된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오양지다. 5번째 양이 들어오니까 바로 이 진이 되면 3월이 되면 굉장히 따뜻해지죠. 이제 여름으로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오양지지다. 오양이 시생을 하게 된다. 시생이 돼서 봄의 끝, 여름의 시작, 문턱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이 진은 바로 뭐를 가지고 있느냐면 습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습토다. 습토가 돼서 바로 목의 뿌리가 되고, 목의 여기권으로 바로 목이 나무의 뿌리가 되고, 나무가 잘 자라는 흙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바로 양금을 합니다. 양금. 바로 왜 양금이 되느냐고 그러면은, 금은, 경금은, 바로 사에서 바로 장생이 되죠? 사에서 장생이 되니까 진에서는 바로 뭐예요? 양이 되지. 여기가 바로 양이 되고 여기는 생이 된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양금, 이 금을 갖다 키우는, 땅 속에서 금을 키우는 바로 양금지토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금. 요 신금은 바로 어디서 생이 되는지 아시겠어요? 장생이 되는 게. 장생이 되는 게. 그러면 경금이 죽는 건 어디서 죽어? 목. 응? 목. 목? 목이 또 뭐요? 죽는 거 따지는. 인목에서 죽는다고? 인목에서 죽나? 절이 되잖아, 거기가. 묘고가 어디요? 금의 묘고가 어디야? 축이잖아. 축이잖아. 축이니까 바로 자에서 죽지. 자에서 죽어야 축에 묻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이 죽는 데서 음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자가 바로 뭐요? 이 신금은 자에서 생활하잖아. 그렇죠? 자에서 생활하는데 이거는 바로 어떻게 돼? 역으로 돌아오는 거지. 어디를 거쳐서 들어와. 그러니까 자가 들어가려면. 술로 오나 축을 거치나? 축을 거치지. 이렇게 역으로 가잖아. 이래 역으로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바로 이게 이제 생이 되니까 신금은 이 축에서 바로 뭐요? 양이 되잖아. 이게 양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축토하고 뭐요? 진토는 바로 무하는 토다. 금이 바로 어떻게 되는 거다? 양궁이 임하는 타다. 그래서 양금지토다 그래요. 양금지토. 그래서 금을 갖다가 기르는 토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금의 양궁은 바로 진이고, 경금의 양궁은 진이고, 신금의 양궁은 바로 뭐다? 축이다. 그게 금방 나오잖아. 이렇게. 신금의 양궁은 바로 축이 되고, 경금의 양궁은 진이 된다. 그래서 양금지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진은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속에 물이 들어있잖아. 그래서 축수양금을 한다 그러지. 물을 저장을 하고. 바로 수의 묘고잖아. 묘고니까 바로 수의 창고란 말이지. 물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금을 생한다.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태법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금. 그래서 이렇게 저축한다 그러죠. 이렇게 저축, 축수, 양금. 아까 양자는 이게 기른다는 얘기죠. 금을 바로 기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진토에서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양이 되니까 여기는 바로 따뜻한 봄의 기운이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바로 뭐로? 이제 그 여름으로 들어가니까 이 진토는 농사 짓는 토다. 그렇죠? 농사 짓는 바로
가양지토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흙 가운데에서는 진짜 참 잘 써먹을 수 있는 토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 사는 데서는 가장 중요한 바로 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색지토다. 그리고 이제 이 목에는, 이 진토에는 또 목도 거기 들어있죠. 나무 씨도 거기 들어있어서 나무가 번성할 수 있는 그런 토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진토다. 진흙으로 들어있는 토다. 이렇게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명과 고구가 여기에 들어있어서 날씨도 아주 청명하고, 상당히 아주 좋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진토가에는 바로 을목이 들어있으니까 나무들이 자그마한 수초들, 그 진토 그 속에는 수초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일종의 늪지대와 같은 거예요. 늪지대가 같아서 화가 강할 때는 뭐를 타라? 진토를 타라. 용을 타라 그랬지. 진토를 타는 거나 용을 타는 거나 같은 거지만, 바로 이것은 늪지대와 같다. 그래서 이 시기는 바로 시간으로는 7시와 9시 사이가 되고, 바로 진토의 채는 바로 양으로 양의 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화로 넘어가면 바로 사화는 이 사자는 두 가지가, 이게 몇 가지 글자가 있어요. 이거를 뱀사자라고 그랬죠? 뱀이라는 의미의 뱀사자가 되는데, 요렇게 되면 몸이라는 몸기가 되고, 몸기. 자기 어떤 몸을 갖다가, 의미라는 거예요. 자기 몸 자체를 의미하고, 요렇게 돼갖고, 요걸 반만 막으면 뱀사자가 되고, 요걸 다 막으면, 반만 막으면 이미 이자가 되고, 요걸 다 막으면 바로 뱀사자가 되고, 요렇게 다 막아야 돼, 이렇게. 전체를 다 막으면 뱀사자가 되고. 그래서 요게, 굉장히 헷갈리는 글자예요, 이게. 원래는 요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자가 되고, 다 막으면 뱀사자가 되고,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고 이제 요거는, 양인데, 바로 양화다. 양이면서 이것은 화를 상징한다, 이런 얘기죠. 화를 상징하고 여름의 시작이 돼서, 바로 입하, 망종이 여기에 때에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학문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천문성이라고 그래요. 천문성. 우리가 쓰는 천문성하고는 조금 틀리죠. 천문은 그거는 하늘 문자를 쓰거든요. 하늘로 통하는 천문성인데 이거는 문학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당사주에서는 이것을 천문성이라고 해서 학자가 나오는 것으로 상당히 아주 좋게 봅니다. 뱀띠도 또 이렇게 좋은 게 있어요. 뱀띠도. 사실 뱀띠가, 혀가 둘이 돼서 입 하나 가지고 두 말 하고, 말이 많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좋지 않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다. 자, 그러고 이제 이것은 바로, 이제 오양지지가 돼요. 오양이 바로 시생한다. 다섯 번째 양이 되니까 이게 전체가 다 양이 되는 거예요. 육양이 시생이죠. 아까 오양 했었죠? 육양이 시생해서 바로 육양이 시생해서 전체가 다 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6효니까 6개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건이 1000개가 돼요. 그래서 옛날로 원래 양이었던 게 음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건의 1000. 중천건, 하늘이 2번 거듭나 있어서 중천건이라고 그러고, 또 이것을 건의 1000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양이 돼서 바로 뭐가? 여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름이 시작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양이 시생이 되니까 바로 용광로와 같은 강렬한, 아주, 강렬한 화가 된다. 마치 용광로와 같은 이런, 불이 돼가지고 온갖 만물을 갖다가 다 녹이는 그런 형상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는 또 뭐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진손사 그래가지고 이건 풍에 해당이 돼요. 이 사화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 하면 팔괘로다가 붙이게 되면 이게 진손사 이렇게 돼요. 진과 손과 바로 사가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화는 이 손에 이렇게 붙는데 팔괘로 붙으면 손이 있는데 요거는 풍을 상징합니다. 바람을 상징합니다. 바람을 상징을 해서 바로 사가 이 진이나 사가 사주에 바로 일이나 시에 가서 있게 되면 이게 말년에 중풍이 드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은 중풍기가 발생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 풍은 바로 수세보원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72반 중풍이라고 해서 중풍이 종류가 72가지가 있어요. 별게 다 있어. 아주 별 중풍이 다 있어. 그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구안화사죠. 구안화사. 아주 입 삐뚤어지고 눈도 삐뚤어져요. 눈도 삐뚤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표현 우리가 나타날 때 입이 삐뚤어지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눈도 이렇게 삐뚤어져요. 그래서 이 구안화사가 가장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 다리나 뭐 이런데 퉁으로다가 걸음을 못 걷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 이렇게 이 사자나 진자나 이런 것들이 일이나 시에 특히 목일주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목일주들이 사주에 진사로 놓으면 목일진사하면 구사풍질이다. 그래서 중풍이 들어서 팔다리가 뒤틀리고 그런 입이 삐뚤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은 바로 9시에서 11시 사이를 상징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화로 들어가면 이 오화는 바로 뭐를 상징하는 것이냐. 오는 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원래 체는 바로 양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양의 양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천복성에 해당이 돼요. 천복성. 그래서 복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말띠가 나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말띠가 좋은 거야. 이거 보면 천복성이 돼서 하늘로부터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말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시기 때는 바로 뭐냐면 아까 전체 양으로 됐었죠, 이제. 그게 이때부터 음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지가 되면 음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가 되면은 이제 음이 시작했는데 원래 이제 전체 양으로 변했던 것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건이 중천 건이 되는데 여기서 밑에 이렇게 음이 하나 생겨요. 음이 하나 생겨서 천풍 구괴가 돼요. 이것을 천풍이라고 그래요. 천풍구.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름이 시생하니까 땅 속에는 바로 여름이라도 어떻게 돼요? 시원하죠. 그게 이름이 시생해서 그래요. 그래서 땅 속에는 이름이 시생을 해서 시원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고 이제 요것은 바로 7번째 지지이기 때문에 7번째 지지 오 그렇게 상징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시를 상징해요. 바로 오시오 오시 그 다음에 여기는 오시니까 이건 낮을 상징하죠. 그래서 낮오
띠로 말하면은 바로 말띠가 되고. 자, 그래서 이 5는 바로 뭐를 상징하느냐 하면 풍년을 상징하래요. 풍부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풍년들 풍년풍, 그 다음에 풍부할 풍, 이렇게 해서, 여름 5월이 되면은 나뭇잎이 아주 가장 풍성하죠. 그래서, 온갖 그 나무들이 아주 자태를 자랑해서 풍성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오화는 바로 정화와 같거든요. 정화와. 바로 정화는 태양인데 이 정화와 같아가지고 바로 이 정은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 왜 그 술집이나 이런 데를 바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홍등가라고 그래요. 홍등가. 근데 거기다 빨간 등을 켜놓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이거는 바로 뭐예요? 화는 빨간색이죠. 이거는 정화는 등불이죠. 그 오중에 정화가 들어있죠. 바로 이것은 홍등이다, 이런 얘기예요. 홍등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오가 사주에 이렇게 일지에 가서 있게 되면, 일지에 가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개 바로 4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연주가 4년이고 일지에 오가 앉으면 사유추고 도화가 되죠. 그래서 바로 뭐를 한다? 홍등가를 또 의미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풍류를 즐기고, 좋게 말하면 풍류를 즐기고, 좋지 않은 쪽으로 말하면 바람을 피고, 바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뭐가 생겨? 이름이 시생해야 되나? 바로 음이 생겨서 그런 일이 더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는 하나의 그 대략적인 것이지 이것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요 띠 하나만 가지고 또 아니면 일주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오화는 바로 또 뭐를 상징을 하느냐 하면 그 봉화불 있죠? 봉화불을 상징을 해요. 봉화불을 상징을 해서 이것을 바로 봉후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봉화불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야지, 이렇게. 바로 그래서 봉화불은 바로 여우똥을 태운다고 그러더라고. 여우. 근데 그 여우똥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구해나 몰라? 옛날에 하긴 여우도 많으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 보면 여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녁이 되면 여우가 캥캥캥 하고 울어요. 이제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그래서. 근데 저 오화를 일제에 달고 있으면 날이 왜 자태가 멋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태가 멋있다 그러는데 네. 몇 명을 보니까 정말 키도 크고 눈시하고 쭉 빠졌더라고요. 바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오는 바로 멋있게 생겼으니까 조금 그 값을 해서 바람을 좀 피는 게 문제라. 말이 바람을 잘 핀다네. 짐승 가운데서 말이 바람을 제일 잘 핀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토로 들어가면 바로 미토는 미는 토를 상징하는데 바로 이것은 음토다, 이런 얘기죠. 음을 상징하는 토다. 근데 이것은 바로 별로 그 당사자로 보면 좋지 않은데 천역성이다, 이런 얘기. 천역성. 그래서 이게 역마제. 천역성이 돼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것은 바로 천역성이 돼서, 그리고 이 미는 바로 안일미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엇이 아니다 이럴 때 바로 안일미.
그 다음에 이 미는 바로 염소나 양을 상징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염소미라고도 또 합니다. 그래서 양띠이기 때문에 염소미. 그 다음에 이것은 8번째 지지가 되기 때문에 8번째 지지미, 그렇게도 또 표현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미는 또 뭐를 의미하냐면 만미자를 의미해요. 여기다 입을 하나 붙이면 맛을 상징하는 미다, 이런. 자, 그리고 이제 이때는 6월이죠. 그래서 6월에는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과일이 6월에 맛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5월 달에는 과일이 열어도 풋과일이 돼서 못 먹어. 근데 6월 달에는 맛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게 먹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뜰긴 뜰어도 풋과일에도 맛이 들기 시작해서 먹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미는 바로 양인데 이것은 바로 질투와 시기가 굉장히 많아. 양들이 보면 양들고 저거 싸우는 거 보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샘이 많고. 근데 이제 사람이 바로 이 토가 되게 되면, 토는 바로 동그란 걸 상징하죠. 원형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이 토가, 사람 눈이 동그란 사람들이 되게 그 질투가 많다네. 질투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뭐냐면 미월은 음이 이제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이음지지가 돼요. 이음지지가.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늘을 상징 아니고 건의천이고, 이거는 바로 간상년이 돼가지고 산을 의미해서 천산돈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이음이 시생하는 자리. 이음이 시생하니까 땅속은 더위가 더 시원해지겠죠? 더 서늘해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미토는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조토가 돼가지고, 조토가 돼요. 그래서 물을 싫어해요. 그래서 자와 미는 서로 만나면 뭐가 되죠? 원진이 되죠. 서로 미워해요. 자와 미는 서로 미워하고. 그러니까 바로 쥐띠는 바로 뭐요? 미 양띠를 싫어하고, 양띠는 쥐띠를 싫어하고. 그게 서로 만나면 원진살이 돼서 좋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닭띠들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대개 이제 닭은 여름에 더울 때는 아마 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자식이 귀한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이제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때에는 바로 더위 가운데에서 가장 덥다고 하는 소소대서가 여기에 바로 임하게 된다, 이런.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바로 나무에 바로 무덤이 된다. 시간으로 보게 되면 1시에서 4시 사이가 되고, 3시 사이가 되고요. 바로 채는 음이 돼서 음토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바로 미월은 여름의 끝이고, 바로 이제 곧 다가올 바로 가을한테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금으로 넘어가면은, 이 신금은 바로 어떠냐? 신금은 바로 양을 상징하는 것이고 양금이 된다. 양금이 되고, 이거는 바로 천고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외로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 천고성. 즉, 이 고라는 거는 아버지를 일찍 여인 사람을 고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부모를 일찍 여은 천고성, 즉 고아가 된 별이다. 그래서 이 좋지 않은 쪽으로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사주에서는 상당히 아주 나쁜 거로 봐요. 그리고 이것은
신, 바로 펴다. 어떤 것을 펴다 이런 의미에서 펼신. 또 신은 바로 거듭된다 그러는 것을 의미래요. 그래서 거듭신 이렇게 상징을 하고, 또 이것을 원숭이를 상징을 해서 원숭이 신 이렇게도 합니다. 이것은 원숭이 띠를 상징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신은 바로 한문에서는 바로 무슨 자냐면 이자와 같이 씁니다.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몸신자라고 합니다. 몸신자가 되는데, 왜 이 신이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 신월이 되면은요, 과일의 형체가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과일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바로 몸신자를 써서 과일의 형체를 갖추는 그런 시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요때 되면 바로 음이 3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을이 들어오게 되면 서늘한 기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 이거는 하늘이고 이제 땅이 됐죠. 3개의 음이 돼서 하늘과 땅이 서로가 다, 하늘은 위에 있어서 제자리에 들어가서 거만을 떨고 있고, 땅은 밑으로 내려와서 제자리에 있어서 하늘 말을 잘 안 들어. 자기 땅이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이 서로 제주장만 내세우니까 기가 서로 통하질 않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늘과 땅이 비색하다 그래서 안일비자를 써죠. 그러니까 요번에 정부와 바로 뭐예요? 사학재단하고 서로 싸우니까 누가 괴로워? 백성인 국민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제주도 사람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바로 천지비유.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바로 천지비지. 맨 아래에서 이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까 바로 정월이 됐을 때 바로 지천태가 됐었죠.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이 하늘로 올라가야 국민이 대우받는 세상이 돼서 세상이 태평한데 하늘이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의 이치가 바로 세상 사는 이치와 똑같은 거죠. 자기들은 다 잘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국민은 생각 안 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거죠. 국민을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해야 되지. 사학재단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고 정부에서도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거 강제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그러니까 바로 그건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주역을 공부를 해야 돼요. 저 정치하는 사람들이. 역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가 잘났다고 역을 우습게 알고 역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방송에서 바로 뭐예요? 역은 미신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려고 그런 쪽으로 방송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역하는 사람들이 더 순환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에는 바로 천지비가 돼서 주역적인 괴상으로 봐도 모든 것이 좋지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미는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미곤신에 해당이 됩니다. 미는 원래 곤꾀에 가서 매요. 미와 신은 바로 곤꾀에 해당이 돼서 요 곤은 땅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미와 그 다음에 축은 바로 축간인에 해당이 돼요. 축간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축과 미는 서로 마주보는 쪽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사주에서 바로 미나 곤이나 이 미나 신이나 바로 간이나 바로 인이 있으면 요것들이 바로 뭐를 이루느냐 하면 지축을 상징을 합니다. 지구의 지축이 있죠. 지축을 상징하는데 지축은 원래 지축은 원칙으로는 자와 오가 딱 돼야 지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구는 바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스스로 돌으려니까 이게 딱 중심이 되면 스스로 못 돌잖아. 근데 이게 약간 기울어졌잖아. 몇 도가 기울어졌죠? 23.7도. 그래서 23.7도가 기울어져 있단 말이죠.
23.7도. 그래서 이 지구에 이것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사주에서 보면 지축이라고 그래요. 땅의 축이 돼서 지구는 자전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천관지축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축을 사주에 놓고 또 천관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 천관을 또 지축에 놓고 천관과 지축을 사주에다가 놓게 되면은 상당히 아주 규격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도 또 분석을 해요. 천관지축이라고 해서. 천관은 뭐냐? 천관은 이제 조금 더 나가야 천관이 나오겠죠. 이제 땅에서 지금 올라가잖아. 지금 차차차차 올라가니까 바로 수레가 천관이 됩니다. 그래서 천관지축이 돼서 이것은 지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땅은 바로 사람도 땅에서 살잖아요. 사람이 땅에서 살죠. 땅에서 사는데 거기서 땅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또 땅에서 사는 사람 가운데, 남녀 가운데 누가 주체가 되지? 여자가 주체가 되죠. 곤이니까. 땅에는 여자가 주체가. 여자가 주체가 돼서 바로 월경이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이것은 바로 23.7도죠. 바로 그래서 27일 3시간에 돼야 바로 월경이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요. 원주기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아기는 바로 273일에 임신을 하게 되면, 아기는 원래 이게 300일에 나오는 게 아니고 10달이라고 해도 300일이 아니라 273일이 아주 뱃속에서 크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73일 만에 아기가 출산이 된다는 거예요. 임신이 됐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게 역학과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또 그렇게 또 딱 맞아 떨어지나 몰라. 그게. 자, 그래서, 요것은 바로 입추, 처서가, 이때에 들어가게 돼서, 바로 이때부터 뭐가, 신월부터 시작이 돼서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때 숙살지기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가을에 숙살지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요때부터 뭐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렇지. 과일이 익기 시작하고 벼가 익기 시작하는 거예요. 벼가 익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 근데 이제 숙살지기가 더 심해지는 바로 6월이 되면 뭐예요, 이제. 그때는 완전하게 익어서 결실이 돼가지고 나중에 9월이 되게 되면, 가을의 끝에 들어가게 되면 숙살지기가 최고로 발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강이 되면 바로 서리가 내려가지고 잎이 다 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로 보면은 3시에서 5시 사이가 바로 신시가 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곤이라고 되어 있고, 곤이라고 그 신금의 항목에 보면 곤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미곤신에 해당이 돼서 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 또 명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신의 모든 것이 이 곤토가 있어서 바로 그것을 명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채는 양으로 바로 양금에 속해서, 천간으로 말하면 신은 바로 경금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유는 유는 유금이 되고, 바로 이것은 닭유자라고 보통 얘기하죠. 닭유자다. 그 다음에 이것을 과일이 이때 익는다고 해서 익을 유자라고 그러더라고. 8월 유자라고 그러고, 유시 유자라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닭유자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게 되면은 태가 되고 사종이 된다, 이러거든요. 태. 바로 유에는 바로 주역으로 보면 태궁에 해당이 됩니다. 태궁에 해당이 되고,
사종, 바로 절의 종이다. 그런데 절의 종이라는 얘기는 바로 유 다음엔 술해로 넘어가죠. 술과 해가 있어서 그 다음에 술과 해는 바로 뭐요? 이건 천문성이라고 그랬죠 아까. 천문이니까 하늘문이 되니까 대개 이런 천문성이 사주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불교를 많이 믿거든요. 그리고 절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 옆에 있는 종이다 이런 얘기 세니까 그래서 사종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예 절사자 거기에 보면 절사자죠. 그래서 절사자 사종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절에서 울리는 바로 인경소리, 종소리다. 그렇게도 또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닭이 바로 사주팔자가 좋으면 뭐가 돼요? 닭으로 태어났는데 사주팔자가 좋으면 봉황이 되는 거지. 봉황이 되고. 바로, 그래서 이게 닭띠도 상당히 좋게도 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닭은 바로 뭐냐면 모이를 이렇게 주면 발로 쫙 흩어내고서 이제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재산을 잊게 되면 재산을 전부 다 파헤쳐서 없애버린다고 그런 의미라고 그래서 좋지 않게 보는데 사실은 닭이 영리한 거야. 왜냐하면 모이를 먹고 있으면 그냥 모이를 먹고 없으면 어떻게 돼요? 파헤쳐가지고 모이를 찾아서 먹는 거잖아. 그걸 긁어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모이를 찾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뒤에 해짓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닭이 영리하다. 그렇게도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며느리 얻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을 끓이고 그랬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유가 되게 되면 이제 음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때는. 그래서 사음지지가 돼요. 이렇게 사음이 돼서 유에서는 바로 사음지지가 돼서 음이 하나 더 생긴다는. 자, 그러면은 바로 소나절이죠. 그래서 풍지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보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풍지관이 된다. 그래서 사음지지가 되니까 그 8월 달이 되면은 중추가절이 되고 8월이 되면 오곡백과는 익는데 날씨는 더욱더 서늘해지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사음이 시생을 한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지고 추워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금은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 유는 바로 유는 이 신금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금은 금은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금은 보석과 같은 이런 금을 상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금은 보석과 같이 되기 때문에 8월에 태어난 신금은 얼굴이 굉장히 곱고 이쁘다. 얼굴이 곱고 있고 그 다음에 8월생이 미인이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북에서는 제일 그 미인이 많은 데가 강경이라고 그러네. 이북의 강경 아가씨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남에서는 바로 어디가 미인이 많으냐면 정선이 또 그렇게 이쁘다네. 정선 아가씨다. 그 다음에 미남의 순창 아가씨, 순창 사람들은 순창 뭐가 유명하죠? 고추장. 그래서 손맛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손재주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 잘 얻어 먹으려면 순창 아가씨하고 결혼해. 바로 이때는 백로 추분이 들어와가지고 사를 보면 유가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 축을 봐도 유가 더 강해져서 이때는 바로 칼날이 막 날르고 그래서 유를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천인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유를 당사주에서는 천인성이라고 그래서 칼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칼부림 이게 칼날인자예요. 그래서 천인성이라고 그래서
아주 칼날이 날카롭다. 그렇게도 또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으로 보게 되면 5시부터 7시 사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술토로 넘어가면 바로 이 술토는 원래 이 술자는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써요. 여기가 한일자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걸 파자를 하면 이렇게 되죠. 요거를 떼내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무토자 아니야. 그러니까 이 태양이 산의 너무 저 중심에 가 있지.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술시가 되니까 해가 완전히 넘어간다는 얘기요. 그래서 대개 이거를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술자가 아니요. 술자가 아니고 수자예요. 수자리 수자리. 이 수자리라는 게 바로 뭐냐면 군대에 가가지고 어느 지역을 지키고 있는 병사를 수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술자는 반드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쓴 거는 잘못된 거예요. 책에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자리수. 그리고 이거를 개띠라고 그래서 개술이라고 그래야 돼요. 개술이라고 보통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몇 월달을 상징하냐면 9월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9월 술 그러면 되죠.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띠는 바로 개띠가 되고 이 개띠는 바로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나다고 그래서 천예성이라고 그럽니다. 천예성. 천예성. 즉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건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왜 건에 해당이냐면 술건에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바로 술. 이 술과 건과 해가 같이 팔괘에 매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바로 건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책에 보면은 바로 뭐라냐면 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원. 바로 불사를 쏟자 근원 원자인데 이 술월이 되면 가을에 농사를 다 짓고 나죠. 지어서 바로 뭐예요? 다 걷어들이죠. 걷어들이고 나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논두렁을 태워요. 논두렁을 태워서 뭐예요? 병충해를 다 죽이려고. 그래서 소원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래 9월은 바로 멸자와 통합니다. 이게 멸할 멸자죠.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지. 왜냐하면 들판이 전부 텅텅 비었다 이런 얘기예요. 등판에 있던 벼이상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걷어들여 가지고 사람들이 들판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지. 다 아주 자르고 죽이고 다 그래버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술에는 바로 또 뭐가 되느냐면 여기는 이제 음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바로 아까는 이게 사음이 시생했는데 이제 오음이 시생이 돼요. 이렇게 5개의 음이 밑에서부터 커가지고 오음이 시생한단 말이에요. 5개의 음이 바로 시생해야 돼요. 자꾸 더 추워지는 그런 시생이, 겨울이 되는 거죠. 겨울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태가 되고, 택지 최가 됩니다. 이거는 모일 최가 돼서 택지, 최계가, 간상년, 간토병지, 산지박. 이게 간이니까 산이에요. 그래서 산지박이 됩니다. 바로 이것은 긁을 박자, 이게 잘라낸다는 그런 얘기예요. 산지박자가 돼.
그 다음에 이것은 토는 바로 양의 토가 되고, 띠는 개띠가 되고. 그래서 이 개띠인 사람들은 바로 개띠보다 이 술일주가 되는 사람들은 바로 어떠냐면 술일주. 띠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술일주가 되는 사람들은. 개는 어떠냐 하면, 잠을 잘 때 코를 이렇게 해서 자기 저기다가, 몸에다가 이렇게 받고 자요. 그래서 개는 코가 뜨뜻해야 돼요. 그러니까 잠잘 때도 바로 뭐를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러고 자는 사람들은 바로 개날에 태어난 사람이다. 술일생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고 이제 이 술은 바로 아까 천문성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천문성, 술은 바로 천문성에 해당이 돼서 술과 해는 바로 천문성에 해당이 돼서 하늘로 통하는 문이 돼서 이것을 바로 천관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천관이라고 그런다. 하늘로 통하는 관문, 천관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술과 해를 사주에 보게 되면 술과 해를 보면 바로 천관이 돼서 하늘과 땅, 그러니까 아까 지축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미와 바로 신이 된다고 그랬죠? 미신, 그 다음에 수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주의 천관과 지축을 고루 갖춘 사주로 상당히 사주가 귀격이 된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그런 거는 아니고 사주의 격구성이 좋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9월은 바로 조토에 해당이 된다. 술에는 바로 요 태양이 여기 숨어 있기 때문에 정화가 하나 있어서 조토가 되고, 그 다음에 방위로는 건방, 즉 서북 간방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9월에는 한로 상강이 들어오게 되고, 시간으로는 바로 7시에서 9시 사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바로 술시에는 하루의 업무를 끝내고 술 먹는 시간이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술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로 들어가게 되면 해는 바로 요것은 바로 돼지해 그럽니다. 돼지. 그래서 돼지띠를 상징을 하기 때문에 돼지해 그렇게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10월을 상징하는 거라 10월해. 그 다음에 12번째 지지해. 그렇게도 풀이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바로 뭐냐면 해시생은 천수성이다. 그래서 장수하는 바로 비열입니다. 천수성. 그래서 꼭 이거 뭐 해가 된다고 그래서 천수성이다 그렇게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해는 바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핵. 즉 핵이라는 건 무엇을 탄핵하다. 무엇을 탄핵하다.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어떤 시 그런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바로 유금이 시생해요. 6번째로 음이 바로 시생을 해서 뭐가 되냐면 전체가 다 음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음이 돼요. 그래서 중지곤 아까 10월께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음이 되고 땅은 다 이제 전체가 땅에 다 음이 되니까 바로 뭐가 들어오냐면 겨울의 시작이 되죠. 겨울의 시작이 되는데 이 해수는 바로 따뜻한 수입니다. 온난한 수가 돼서 바로 뭐냐면 목을 갖다가 생을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물이 아주 큰 물이 되고 거대한 물이 돼서, 그리고 이제 입동과 소설이 돼서 이 입동 소설이
이제 입동이 되는 이 해월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이 양궁이 되기, 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바로 소춘이라고 그럽니다. 소춘. 그래서 10월 달에, 음력으로 10월 달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잘 자라요. 죽지를 않고 잘 자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천문에 해당하는 지거지고 해당하는 곳이고 시간은 9시에서 11시 사이에 해당되는 시간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지에 대한 성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또 여기에서 요기에 대한 그 천간과 지지에 대한 약술론을 한번 간단하게 보고 사주를 세우는 방법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